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시장이 큰일 났죠. 저희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서킷 브레이커 걸렸고, 코스피도 사이드카 걸렸죠. 오전에 바로 장시작과 동시에. 네, 서킷 사이드카 다 나왔죠. 어저께도 사이드카는 발동했었고. 네, 이게 낙폭도 엄청나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위에 있는 게 코스피 그 지수 일봉 차트고 아래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1600대 코스닥은 400대까지 갈라 그래요. 네,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저희가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네, 저점이다 뭐다 하면서 기회다 주서라 막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삼성전자를 살 때다 그러면서 네, SNS상에서 엄청 돌았나봐요. 그런 게 지금은 사야 된다. 네. 짤 네. 이미지도 돌고 그러던데요. 아, 그 짤 보셨어요? 농부들이, 삼성전자 줍줍 밀레 그거였나? 아무튼 그 네, 명화에다가 삼성전자. 네, 참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대중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당장 이 유튜브만 하더라도 네, 증권 방송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저점에서는 사야 된다, 나갈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는 예전보다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도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저점이 오니까 막 매수를 나서는 게 아닐까. 부동산의 그런 규제 이런 것랑도 여러 가지 맞물려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 공격에 나섰는데 오늘 완전 보란 듯이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시장이 막 펼쳐지고 있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냥 할 얘기는 그냥 이런 거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팁을 드린다던가 그러기도 애매하고 이 큰 하락장에 대해서 좀 저희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 가지 그래도 경험치나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경험치 공유가 최선의 컨텐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 네, 네, 일단 좀 왜곡되지 않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은 저는 지금 그러려니 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냥 굳이 안 나왔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냥 발생한 것 뿐이고 이걸로 인해서 되게 큰 두려움이 밀려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야,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면은 어니스트 당신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냐?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보유 종목 갖고 있고요. 저도 네, 지금 시장 온전한 하락 다 때려 맞은 것도 있고요. 물론 현금도 있고요. 네. 나눠져 있겠죠.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 왜 안 때려 맞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맞았고. 그런데 큰 감흥이 없다라는 이유는 저는 이런 시장을 좀 몇 번 겪어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경험치의 자신감이라는 게 저는 이것보다 더한 장도 겪어봤었고, 풀어냈었고, 풀어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제 계좌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합을 어떻게 하면 이기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물론 이제 약간은 좀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권투하다가 맞으면 아프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지만 점수도 뒤처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역전시키는지 이제 많은 시합 경험을 하면서 쌓아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점수를 많이 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무섭다, 막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와, 진짜 외통수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을 조금만 바꾸면요. 그래, 그게 지금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투자 계속 할 건데, 근데 조금만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시장이 나오면은 그 동전의 뒷면에는 반드시 기회가 뒤따라와요. 근데 지금 막 빚내갖고 여기다가 이제
크게 무리해서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뭐 솔직히 답이 없지 않을까요?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몰라요. 그렇게 설정된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최초부터 설정 자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누구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세 같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네. 그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막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빚내갖고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한 분들은 이미 반대매매 거의-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없고 네. 아마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안에서 네. 공포를 느끼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그게 너무 큰 돈 같아서 무서울 것이고 500만 원을 넣었으면 그 돈이 너무 큰 돈 같아서 무서울 것이고. 네. 서킷 저거 또 뭐죠? 나왔다. 또 걸 2차예요 이거? 와, 코스피. 네. 야. 코스피 1단계네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해야 될까? 한번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겪었나요? 크게 어려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리먼인데. 네, 리먼은 겪었고요. 그리고 유로존, 네. 예, 유로존 그리스 디폴트가 고 무렵이죠. 여기죠. 네. 네. 야, 이때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루 만에. 네. 야, 뭐 세네요. 세기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2급인데 거의 2급으로 왔는데요, 그죠? 리먼 때. 근데 코스닥이 더 심하죠. 개인 투자기야 투자자. 원래 이제 뭐 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그때가 리먼 때 네. 아닌가요? 2008년이면? 맞아요. 네, 2007, 8년. 네. 245까지 갔어요 이때는. 네. 네, 갈 분위기예요. 그리고 저희 바로 얼마 전에 200까지 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갈 것 같아 막. 이거 어떻게 네. 할까요? 이거 여기서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때려 맞은 분들은 진짜 정신없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생산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어니님은 어떻게 풀길래 이게 담담하느냐. 저도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네.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분명히 시장이 구성되는 하락 사이에서 다시 이제 또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퍼즐 조각들이 네. 흩날려져 있는데 하락 중간에도 특정 정리를 할 때 더 유리한 포인트가 나와주는, 수치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것들을 뭐 아구를 맞춰주는 느낌인데, 이거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계좌나 아니면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거랑 이거랑 맞춰야지, 이거랑 이거랑 하고 이거는 조금 덜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저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음의 영역 관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플러스 관리를 당연히 원하죠. 근데 네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저는 플러스 관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관리, 그러니까 음의 영역 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컨트롤하면서 내줄 거 내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짜증나 손절 이거랑은 좀 달라요. 마이너스 쪽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이너스 쪽에 운영을 하는 이유가, 마이너스를 제가 숫자 조합을 놓고 말할 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플러스가 먼저 찍히길 바라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먼저 찍힐 수도 있다를 인정하고, 그게 나중에는 플러스 회복이 되는 그 상세? 구조? 이런 거를 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인지를 대략 말씀을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요쯤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르고, 이제 음의 영역, 뭐 양의 영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사고 팔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 1, 2, 3번 우리 매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 극대화의 측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런 시점에서는
네. 이거 너무 가파른데? 자, 이런 시점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뭐 하락장에서 뭐 하냐, 뭐 종목이 내려갈 때 뭐 하냐 이런 얘기에서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네. 그런 관리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해야 될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느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음의 영역 관리라는 게 오르기를 바라는 관리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관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 여기 안에서의 관리. 오르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여기에서의 네, 관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의 관리는 이제 저희가 수익적인 면이라면 여기에서의 관리. 네, 느낌은 맞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말로는 누가 못해. 책에서 그냥 글자적인 이야기는 누가 못해. 근데 내 계좌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나 어떡하냐고 실질적인 방법론을 알려줘봐. 이 갈증이 가장 심할 때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방법론이 딱 정리돼서 알 수 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양분화돼서 구분되는 시장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까운 거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같은 장 이럴 때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진짜 이거는 늪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것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장에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종목들끼리도 갈리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하는 것이고 해선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옐컴텍이라는 종목으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요즘 분위기 괜찮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종가 대비 이거밖에 안 빠졌네? 마이너스 네. 2.82%. 얘는 오늘 시장에서 시장하고 무관하게 뭘 네.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합권에 매도까지 할 수 있었네. 수익까지 낼 수 있었어 심지어. 예, 밑에서 뭐 매수 이런 거 잘 했으면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요때 한번 해볼게요. 요때로. 만약에 이때 시가에 이제 뭐 담았다고 쳐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막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네,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일합니다. 해도 돼요. 오늘 같은 장에서 뭘 해도 된다고요. 뭔가를 할 때다 얘는. 이제 뭔가를 할 때인 종목과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중이니까 지금. 얘는 그러면 이렇게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오늘 안 네. 할래 하고서 안 해도 되고요. 네. 뭔가 하고 싶은데 하면 해도 되고요. 이 종, 뭔가 흐름은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휴마시스 이런 거는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오늘은 당장 낙폭이 이렇게 커 보여도 네.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관련주들은 네. 시장 이렇게 만든 주요 이슈가 코로나인데 그 코로나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네, 반대 포지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위 종목에서 찾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거래대금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삼전. 그래, 삼전으로 가봅시다. 네, 저는 네. 손 안 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지금 더 사거나 덜 뭐 팔거나 할 때는 아니다. 만약에 뭐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SNS 사이에서 나오는 말처럼 삼전을 지금부터 많이 빠졌으니까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빌드업처럼 모아가면은 네. 네,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SK 요런 하이닉스도 대표적인 SK 얘기죠. 하이닉스도 같은 관점이고. 네, 자, 현대차는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시나요?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죠. 얘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사면 안 됐을 종목 같은데 저는. 네, 너무 복합적이라서 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거를 뭐 정리를 한다? 이 종목에 왜 들어갔는지도 다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게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기가 이게 실제로 어렵죠. 네, 왜냐면 이런 시장이 초래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딱 차트만 보고 단순하게 매매하는 사람 다 나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조금은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들도 전략이 막힐 거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서도 그 사이에서 실제 계좌, 환경, 상황, 자신의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프로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훈련도 되어 있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이제 LG전자 같은 거를요. 야, 얘는 진짜 뭐 어렵잖아요, 요즘에. 근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라고 대충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이겠거니 하고서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네. 여기가 남아 있지만 네. 들어가서 쉽게 보면 그냥 LG전자의 그 상징성과 차트상의 저점만 보고 들어간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걸 맡고 있는 거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그냥 이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어니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진짜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줄 수 있는 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주식 투자 자체를 너무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봤듯이 그래 여기까지 보고 기다리면 되지.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또 깨지지 말란 법 없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의 무한 반복인데 생각의 포인트가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거시경제 글로벌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자리는 다 무너질 거예요. 웬만하면 안 무너지는 종목 나오는 게 특이할 정도로 이미 다 무너졌고 시장 다 무너졌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리 보고 간다? 모르겠어요. 저는 자리는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등도 가능합니다. 근데 반등 보고 투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하락장에서 자리 보고 투자한다가 먹히진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자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많이 무너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리를 보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진짜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네, 그게 깨지는 순간 자기 생각이 그냥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시장을 그래서 이제 맞춰야 이때부터 되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 여기도 남아 있잖아. 네. 라고 해서 두 번째 자리를 염두에 두고 버티는데 네, 만약에 이것까지 깨지면 아니면 안 깨지더라도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 기회를 안 주면 그 줬다가 안 팔았는데 또 떨어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결국엔 그게 다 이제 자리 욕심에서 근거한 거죠. 최초에.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관점의 답이 자리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리를 보는 관점에서 투자가 꼭 자리만 보고 하는 방법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물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뭐 제가 그리고 말이 좋아서 여기서 들어간 걸 얘기했지만 여기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네. 물렸어요. 네, 막 마이너스 15%, 20%는 기본으로 막 찍혀 있을 거라고요. 그 정도면 양호하겠죠. 마이너스 40, 기본으로 50. 그러니까 어제 네.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15%인데 지금 막 종목들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좋은 단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갈려요. 어차피 솔루션은 드렸는데 그게 무슨 솔루션이야? 그러니까는
기다릴 수 있는 여건과 성향과 모든 게 다 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진짜 솔루션이라고 치더라도 기다릴 수 없는 여건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여건은 되지만 기다리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솔루션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왜냐면 자기가 하기 싫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런 불특정 다수를 다 배제하고 제가 저한테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은 좀 기다려줘야겠네. 템포를 조정해야겠네. 숨 고르기를 해야겠네.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하락했을 때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여기까지 기다리냐 뭐 여기까지 기다리냐 이런 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이 상황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 관점은 맞고요. 제 기준, 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요. 이 시장이 모습이 좀 달라져요. 이슈는 동일하게 존재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 정도 시장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진짜 손을 묶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말이 진짜 맞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같은 시장을 보고 있고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시장 분위기가 진짜 뭐 오늘하고 어제하고 너무 다르다. 뭐 오늘은 또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한마디로도 다 통하는 얘기지만 네. 그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본인이 나 이거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언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묶고 있는 게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손을 묶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러면 손을 다시 풀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리 잘 맞추는 것보다 주식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살아남는다. 살아남고 나서 자리 잘 맞추고 수익도 극대화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전에 수익 뭐 1월달, 2월달 수익 뭐 잘 냈다고 쳐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진짜 주식시장에서 KO 당하게 되면은 그분들 전부 다 주식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자리 맞춰서 한 방 올라가는 종목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오고 그래서 주식을 굳이 따지게 되면은 수익을 잘 내는 방법이 아니라 넘어지는 방법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렵네요. 넘어질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넘어지겠지만 넘어짐을 피하진 못해요. 저도 넘어지겠지만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져야 될 거 덜 다치게 그냥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고 몸에 묻은 흙 다 털고 다시 다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바다 수영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파도가 레귤러 파도가 오다가 지금은 태풍이 쳐서 큰 파도가 온 건데 큰 파도 오게 되면 당연히 물 먹겠죠. 저도 물 먹겠죠. 근데 물을 먹더라도 얼로 이상한 데로 표류되거나 휩쓸려 내려가서 그냥 진짜 이렇게 실종되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 파도 속에서 느낌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각자가 환경이 다 다르니까 주변의 환경에서 내가 뭐 하나라도 붙들어 매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차라리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온몸에 힘을 빼고서 그냥 뒤로 누워 있는 거예요.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물은 먹겠지만 바다에 떠 있겠죠. 네네. 막 그 파도를 뚫고서 정면 돌파해서 몸에 힘을 바짝 주고서 막 헤엄치다 보면은 다리에 쥐나고 숨 가쁘고 그렇게 다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느낌이 설명이 될까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되게 짜증나겠죠.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내가 당장 이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인데 할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힘 빼고 누워 있으라면 네. 이게 정말 답답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대한 인정의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람이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장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봐도 뾰족한 묘수야 납득이 다 되는 방법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론만 존재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머리로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살아남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멋모르고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오시고, 아니면은 주식하기 전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분들을 어떻게 그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네. 이거를 이제 조금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얘기하면, 네. 저희 실제로 클럽에 오지 않은 분이더라도 혼자서라도 그 길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항상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게 경험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 클럽 같은 경우도 경험을 가졌었죠. 태풍 맞아봤었고 그거를 이겨내봤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한번 보면, 우리가 코스닥으로 계속 봤는데 여기 다 겪었죠. 네, 여기도 다 겪었고 그 전에 크고 작은 태풍들은 이때도 뭐 조그만 태풍 겪어봤고 그렇죠. 다 겪어보면서 어떻게 하는구나를 성공의 경험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겨내본 경험? 뭐 넘어지는 경험, 성공의 경험, 네. 어쨌든 죽지 않고 계속 여기서 뭔가를 해나가는 경험. 네. 그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은 있지만 한 가지 그래도 저도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살아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조금은 예전 과거 태풍에 비하면 많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말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보게 되면, 물론 그분들도 짜증나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이 1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저도 제 생각도. 네. 다만 조금은 더 우리가 그 전에 크고 작은 태풍들을 이겨내 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겠지, 요 정도의 차이점. 그러니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겠죠. 경험에서 오는 거겠죠. 계속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 뉘앙스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이 방법을 알고 네.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이 궁금하다.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이 궁금한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죠. 네. 이거를 경험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라. 네. 이거를 경험해야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반대로. 근데 물론 이제 아무 기준 없이 이걸 경험해봤자 남는 건 상처와 죽음밖에 없을 수 있지만, 올바른 그런 실천, 올바른 실행이 뒷받침된 경험은 그 방법을 알아서 찾아 나가게 만들어준다. 네. 다소 이게 철학적이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를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지금은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나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시장에서 그러한 느낌 변화를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내가 현재 직면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란 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도 다를 거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특징도 다를 거고 다 다른데 그 안에서 단서를 찾아야겠죠. 그 단서들,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그 다음 전략을 짜면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계속 짜 맞춰가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솔직한 답변은 지금은 저도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놓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서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이 답변으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 리먼 때 이랬고, 과거 유로존 때 이랬고, 아니면 미중 무역전쟁 때 이랬고, 그때 그렇게 했었으니까 지금도 뭔가 그때와 같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같은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포트 비중도 다를 것이고 현금 비중도 다를 것이고 재정 환경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기의 답의 단서 솔루션은 환경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떼고
주식시장의 차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그 단서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솔루션이었지만 환경적으로 이렇게 버텨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존재했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뭐 저희 클럽에 있었던 분들이 100%다 살아남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는 한다. 그 역시도 저는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솔루션을 이행하고 풀어가고 찾아가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자신의 몫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어로서 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입장과 네. 그렇지 않은 입장, 그냥 단순한 공포와 후회로 이제 있는 그 입장이 다르다는 거를 잘 알기에, 네. 그분들의 심정도 잘 알기에 더 무거운 심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희망된 메시지를 드리면요,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요 방법은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무서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팩트예요. 저는 그런 시장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도저히 혼자 고민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클럽을 운영하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같이 고민해보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는 하고요. 꼭 그러지 않더라도 경험치 있고 이러신 분들은 먼저 백기 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방법은 찾아집니다. 자신만의 방법은.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포기하거나 백기 들지만 마세요. 지금 시장 반드시 지나가고,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각자의 방식으로 솔루션이 보일 거예요. 제 솔루션만 정답이란 게 아니라 각자의 경험치를 살린 솔루션이 반드시 자기한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뭣도 없다, 경험치도 너무 적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솔직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와서 같이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수영하는지 모르는데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결말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잔잔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어느새 눈 떠 보니까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지금 밀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정신줄 놓으면은 진짜 이거는 죽음밖에 없으니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네. 뭐 당장 내일 좀 약간 상황이 좀 급변해서 기분 좋게 좀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없나? 네, 다음 주에. 네. 네, 다음 주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들 너무너무 힘든 시장에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힘내라는 말 꼭 해드리고 싶고요. 무너지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방송을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야, 여기가 찐바닥이다. 요즘엔 찐바닥이란 말 많이 하던데, 여기가 찐바닥이다. 네. 야, 이젠 여기가 진짜 찐바닥이다. 뭐 이런 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아는 것처럼. 네. 뭐 찐바닥 가바닥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네. 그런 방송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찐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시원해지고 뭔가 해결점을 찾은 것 같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네. 현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 와중에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네. 오늘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이렇게 찍어봤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다들 힘내시고 진심으로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